노다지 썰전. 세크의 전자빔 기술, 과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전자빔, 그러니까 전자를 아주 빠르게 쏘는 기술이죠.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또 방산 분야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 기업 세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엑스레이 검사 장비나 아주 작은 걸 보는 주사전자 현미경, SEM,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선형 가속기, 라이넷 같은 걸 만드는데요. 특히 요즘에는 이 기술로 유리기판 가공이나 암 치료기, 그리고 드론 낚는 시스템 이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2025년 올해 매출 목표치를 원래 700억 원 이상 잡았다가 610억 원으로 낮췄거든요. 그리고 이런 신사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다,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오늘 저희는 이 세크의 신사업이 정말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, 그 가능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저는 세크의 기술력과 또 신사업 잠재력에 주목해서요,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세크는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, SEM, 라이낙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랑 부품을 직접 다 만드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에요. 특히 그 엑스레이 만드는 하이브리드 오픈 튜브 기술은 수명이 1만 시간으로 아주 길어서 경쟁력이 상당하죠. 기존 사업들도 괜찮습니다. AI 때문에 반도체 검사할 때 엑스레이 장비 많이 필요해졌고요. 또 K방산 덕분에 라이낙 검사 장비도 잘 나가고 있고, 차세대 배터리,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검사기 수주도 따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신사업이 정말 기대됩니다. HBM 같은 차세대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유리기판 있잖아요. 거기에 아주 미세한 구멍, TGV라고 하죠. 이걸 뚫는 장비 개발을 2028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또 매년 거의 18%씩 성장하는 암 치료기 시장에도 플래시 치료기라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면서 진출하고 있고요. 국방 쪽에서도 요즘 드론 때문에 난린데 이 드론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투자 유치하고 올해 상장까지 해서 자금도 확보했으니까 이런 신사업 추진할 동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. 물론 그 기술력하고 잠재력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.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좀 많아 보여서요. 아까 매출 목표 낮췄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반도체 쪽 SMT 투자가 줄고 또 전기차 수요가 한풀 꺾이는 캐즘 현상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재무적으로 봐도 올해 영업이익이 겨우 5억 원 흑자. 그러니까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 걸로 예상되고, 심지어 3분기까지는 덕자일 거라고 하잖아요. 과거에 적자가 좀 쌓여서 신용등급도 아직 낮고요. 원가율도 72에서 73%면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 그리고 그 신사업 성공 가능성도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. 유리기판 TGV 장비, 그거 2028년 개발 완료 목표면 아직 3년이나 남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실제 양산에 필요한 세부 사양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. 암치료기는 이제 막 개발 시작 단계라고 하고, 안티드론 시스템도 목표 공격 거리가 1km인데 이거 달성하려면 추가 개발이 더 필요하다면서요. 회사에서도 신사업 성과가 언제 나올지는 설명드리기 무리다,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. 여기에 중국하고 기술 경쟁 심해지는 거나 미국의 기술 통제, 또 공장 증설 투자 지연 같은 변수들도 있고요. 저는 그래도 그 신사업 잠재력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. TGV 가공이나 플래시 암 치료기, 안티드론 시스템 이런 거 전부 세크의 독보적인 전자빔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분야들이고, 관련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점은 분명하거든요. 하이브리드 오픈 튜브 같은 차별화된 기술은 확실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 기술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거죠. 말씀하신 신사업들은 개발 완료까지 최소 2, 3년 이상 걸리고, 또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. 그런데 당장 3분기까지 적자가 예상되고 신용등급도 낮으니 재무 상태로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이랑 나중에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 실제로 공장 증설 투자 계획도 지금 보류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?
기술 리더십은 분명 강점입니다. 세크처럼 전자비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, SEM, 리나까지 다 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드물어요. 이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가 반도체, 배터리, 방산 같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올해 매출 목표가 꺾였다는 건 결국 시장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? 특히 전기차 캐즘 때문에 배터리 투자가 지연되는 건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기술만으로 이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재무 구조는 그래도 올해 상장하고 작년에 투자 유치하면서 자금을 확보했고 또 빚도 갚으면서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. 신사업을 밀어붙일 체력은 이제 생겼다고 봐야죠.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적자가 좀 길었잖아요. 그래서 신용등급이 아직 낮고 연간 실적이 거의 4분기에 확 몰리는 구조는 여전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. 4분기 매출이 예상대로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나와야 겨우 연간 5억 훅자를 내는 구조인데 이걸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세크는 독보적인 전자빔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고요. 이제 유리 기판 가공, 암 치료기, 안티드론 같은 아주 성장성 높은 신사업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지만 핵심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. 네, 세크의 기술력이나 신사업 방향 자체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지점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.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정말 튼튼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결국 세크의 미래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그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네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세크의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